안녕하세요. 나합격 종자기능사의 꽃쌤입니다. 챕터 4 작물의 재배 기술에서 병해충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식물을 키우다 보면은 병, 해충 너무나 당연하게 있는 것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혐오감과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파트가 굉장히 고도의 그런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 잘 공부하시면 여러분이 추후에 식물보호기사 자격증 따실 때도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즐겁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쵸? 사람도 아프고 우리가 귀엽게 키우는 강아지도 아프고, 그런데 식물 병이 생기는 것도 식물이 아픈 경우예요. 자, 그럼 식물은, 사람은 어떻게 병에 걸릴까요? 바로 이 세 가지 조건이 일치해야지만 병에 걸립니다.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걸리는 식물체가 있는 거죠.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 병원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죠. 우리가 쉽게 말하는 곰팡이 아니면은 세균, 바이러스, 그런 원인이 되는 그런 병원체 물질이 있겠죠. 그리고 이거 두 가지만 있다면 되는 게 아니라 환경 조건, 기후라든지 아니면은 주변에 어떤 그런 환경 요소들이 안 좋다 그럴 때, 이런 세 가지가 잘 어려웠을 때 여기서 이제 병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이 안 걸렸다 하면은 다 이런 게 따로따로 있어도 우리 식물체가 이 병원체에 접근을 못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병이 안 걸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적인 수량들도요, 식물체, 병원체, 환경조건 이런 것들도 다 연관이 돼 있으니까요, 한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자, 병원체를요, 다른 말로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식물체를 기주식물, 이 병원체가 살고 있게 되는 그런 식물체를 기주식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적이 이 식물체, 기주식물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주식물을 튼튼하게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환경 조건은 유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용어를 좀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런 용어는 식물보호 기사에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자, 먼저 이 병에 걸릴 때 비생물성 병, 환경이 나빠서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과 양분이 부족하거나 토양이나 기상환경이 나쁘거나 공해 물질이 있거나 약재를 너무 심하게 살포하거나 농기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비생물성 병이 생기고요. 생물성 병, 앞으로 이것도 많이 배우실 텐데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같은 그런 원인 물질, 병원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생물 병해충 배우기 전에 먼저 비생물성 병, 환경적인 것부터 먼저 배울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리장애라고 합니다. 생리장애. 이것도 병, 해충, 그 다음에 생리장애 배울 때 많이 나오는데 이 우리 종자기능사 파트에서는 많이는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잠깐 보고 갈게요. 예시들이 좀 나오는데요. 카네이션 같은 경우에 언청이 생리장애가 많이 발생이 돼요. 이 엉청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카네이션 꽃잎을 둘러싸는 꽃받침이 터져서 꽃잎이 꽃받침 바깥으로 흩어져 나오는 현상이 바로 카네이션 언청이 현상입니다. 자, 이 사진이 바로 카네이션의 언청이, 같은 말로 꽃터짐, 악할,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용어인데요. 꽃잎을 둘러싸는 꽃받침이 터져가지고 꽃잎이 꽃받침 바깥으로 흩어져서 상품성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게 생리장애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여름에 고온에 주야 온도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야간 온도가 4에서 6도씨에 관리했을 때 장기간의 저온에 의해서 꽃잎 수가 증가되어가지고 생기는 생리장애입니다. 네, 이거는 사과의 적진병인데요. 적진병. 이것은 망간이라는 미량 원소가 과잉 흡수가 돼서 과수의 줄기에 이렇게 못생기게 나타나는 그런 병이에요. 그리고 너무 유명한 토마토의 배꼽 썩은병. 이것도 토마토에 칼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생리장애입니다. 이거는 비생물성 병인 거죠. 어쨌든 이렇게 카네이션, 원청이, 악할, 꽃터짐, 사과, 적진병, 망간 과잉 흡수, 토마토 배꼽 썩은병, 칼슘의 부족,
이렇게 되게 많은 가끔씩 문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요 나왔던 기출 출제되었던 것만 비생물성 병, 생리, 장애 세 가지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먼저 해충을 보고 갈게요. 우리가 곤충에는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유익한 익충 그리고 해로운 해충. 먼저 해로운 것부터 보고 갈게요. 작물에 따른 해충이 있습니다. 벼, 그리고 밭의 일반 작물, 채소 작물.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식량 작물인 벼에 이화 명나방, 애멸구, 벼멸구, 흰등멸구, 번개매미충, 끝동매미충, 홍명나방 이렇게 있습니다. 끝동매미충, 매미충. 자, 그리고 밭 일반 작물에도 멸강나방, 진딧물, 거세미나방, 그리고 가루 깍지벌레, 복숭아 심식나방, 사과 입마리나방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섭취 방식에 따른 해충.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포식성과 기생성이 있습니다. 포식이라는 거는 다른 곤충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되게 털이 없고 자기보다 작은 해충을 잡아먹는 사마귀, 무당벌레, 포식성, 응애류, 포식성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포식을 하겠죠. 그리고 기생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생명체에 붙어서 번식하거나 그리고 기주 곤충에게 콕 찔러서 영양분을 받는 진딧물 같은 경우에 기생성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비례해충이 있어요. 비례. 날개가 엄청 길어서 아시아 대륙, 특히 중국이나 이런 데 비와 함께 태풍과 함께 날아오는 해충들이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 외울 수 없어요. 차근차근 오늘은 포식성과 기생성부터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주요 해충이 있습니다. 담배나방, 벼물바구미, 진딧물, 이화 명나방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들을 한번 눈여겨봐 주세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병해충의 방제 방법입니다. 친환경적인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건 유기농에서도 자주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총체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법적 방제입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하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외국에 들어오는 그런 농산물일 경우에 국제 검역을 하고요. 그리고 검역에 관한 식물 방제법과 그리고 법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입 이전에는 그 재배지 자체에서 검사를 해서 그 재배지 환경이 괜찮은지도 파악을 합니다. 두 번째, 재배적, 같은 말로 경종적 방제법이라고도 합니다. 환경 조절하거나 재배 기술을 도입해서 병해를 방지하는 거예요. 가장 제일 좋은 게 내병성 품종 아니면 저항성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적절한 환경,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조절하여서 또 시비도, 비료도 너무 과다 시비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시비하는 거죠. 그리고 윤작, 돌려짓기를 통해서 토양의 생태계를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리고 논과 밭을 돌려가면서 하는 것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땅의 그런 통기성과 그리고 비료 잡초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잡초에서 우리가 해충이 많이 살기 때문에 잡초와 그리고 이병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다른 식물들을 이병주를 제거하고 또 접목 재배를 통해서 뿌리 부분을 튼튼하게 하거나 무병 종묘를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그런 재배적인 방법들을 이용합니다. 기계적인 방법으로는요, 손으로 잡초를 뽑거나 예초기를 사용하거나 김매기, 소각, 태워버리는 거죠. 소토, 토양도 소독합니다. 어떤 물리적인 비닐이나 이런 피복을 통해 차단을 해서 봉지를 씌우거나 방충망, 그리고 직접적으로 알을 채취하거나 또 담수, 물을 이제 집어넣어 주거나 비를 가려주거나 뜨거운 물에 딱 담갔다 빼주거나 태양열로 뭔가 열 처리를 하거나 화염소독, 증기소독 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뭔가 기계를 쓴다, 물리적인 방법을 쓴다 라고 해서 기계적 방법, 물리적 방법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생물학적 방법은요, 굉장히 친환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천적이나 기상 미생물 등을 이용해서 병을 방지하고요. 미생물 농약, 천적 공충 미생물, 잡초 석식 동물 등을 키우고요.
뱅커 플랜트, 뱅커라면은 이제 은행인데 이런 천적을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을 키워서 거기에서 이제 천적이 자라면 그 외에 내가 목표로 하는 그런 해충을 잡아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특히 딸기 시설 재배에서 우리가 보리를 키워서 보리에서 우리가 천적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보리에 있던 천적이 딸기에 있던 해충들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화학적 방법은요, 농약이에요. 그런데 농약이 꼭 우리가 화학적 농약뿐만이 아니라 천연물질 농약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이 농약은요, 소량으로도 확실한 약효와 인축, 인간과 가축에 대한 독성이 낮아야 되고, 농작물에 대한 약에 대한 피해가 없어야 되면서 변질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종합적인 것들을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하는 게 IPM, Integrated Pest Management라고 해서 IPM, 영어도 꼭 기억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종합적인 방제를 통해서 경제적 피해 수준 이하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방제하는 거 좋죠. 근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수익성이 떨어지면 이 방제도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다 죽이는 게 아니라 경제적 피해 수준 이하로 종합적인 방제를 하시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경종적 병충해의 방제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자, 경종적 같은 말로 재배적 방제죠. 그래서 돌려짓기, 윤작을 하거나 파종기 조절, 아니면 저항성 품종, 이렇게 재배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동물 방역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7번 생력 재배 볼게요. 생력 재배하면 뭔가 우리가 유기농적인 느낌도 나고 뭔가 생활적인 느낌이 나는데 이건 생산력 향상 재배입니다. 생산력 향상 재배. 그래서 생력하니까 뭔가 신선한 느낌 들어서 이거 유기농적이란 거 강려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생산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인건비를 낮춤으로써 생산성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농기계 쓰셔야 되고요. 자동화 시설 있어야 되고 제초제, 농약도 물론 사용합니다. 그리고 재배 경영을 합리적으로 하는 게 생산력 재배입니다. 그래서 땅을 정리해요. 농기계가 들어와야 되니까요. 그리고 집단으로 재배하기도 하고 공동으로 재배하기도 하고 전체적인 노동력을 수익화할 수 있게 고민하고요. 제초제, 농약도 이제 체계적으로 사용하고 작물을 어떤 식으로 체계화할지도 고민을 합니다. 이랬을 때 효과는요. 노동업의 노력비가 노동력이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단위 면적당 수량이 증가합니다. 왜냐면은 최대한 경제 정리를 하고 집단 재배하고 재배 방식을 개선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작부체계 개선, 작물의 재배 면적과 그리고 전반적인 농업 경영의 개선을 한다는 아주 생산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재배가 생력 재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 한 번씩 풀어보시고요. 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오늘도 화이팅이에요.